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정말 크게 또 밀렸습니다. SVB 파이낸셜이 자사주 계획을 또 발표를 하면서 매각 소식을 발표하면서 60%대 폭락이 나오며 은행주들의 약세를 촉발했는데요. 거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빅테크주까지 일제히 빠지면서 지수의 급락을 초래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서 또 경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생겨났고요.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등장했는데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좋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 장에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제 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점검을 해보죠. 미국도 국내도 어제 조금 변곡이 나타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 마쳤던 어제였죠.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각 0.5% 정도의 하락이었고요. 어제 선물옵션 만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펀드 리밸런싱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펀드 리밸런싱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서 이익을 챙겨서 좀 많이 빠져있는 것을 사는 이 포트 리셋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쪽에서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엔터와 2차 전지 쪽에서 변동성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돈이 집중됐었던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됐고요. 올라가는 종목 개수는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도 은연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제 2차 전지 어찌됐건 이런 수급상의 이유와 함께 지켜봐야 되는 건 이슈도 있었죠. 테슬라의 차량 결함 사고도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 IRA에서 유럽의 EV 광물 허용 논의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소재단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고요. 결국에는 하락을 보여줬죠. 첨보와 LNF, 포스코케미칼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까지 빠졌습니다. 다만 정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은 나름 선전했다라는 평입니다. 2% 정도 낙폭에 그쳤으니까요. 자, 그 밖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건 지속적으로 사실 뉴스로만, 산업 뉴스로만 계속 체크했었던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KCS 등의 양자 관련한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일부 종목 급등이 있었고요. 원자력 발전소 수출 기대로 인해 원전의 강세도 돋보였죠. 그리고 어제 살폈던 현대차의 감속기 업체 지분 투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감속기 업체들의 주가 강세였는데요. 특히나 SPG가 22%의 급등으로 종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서 수출을 독려하고 각 수소라던가 산업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부품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화신이나 구형테크 등의 종목들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단발성 흐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탄탄한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더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은 어찌됐건 살짝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감이 커지는 느낌이죠. 그런 가운데 이럴 때 살짝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 마련입니다.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은 거의 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는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생산 비용을 줄이는 과정은 공장 효율성이 올라간다던가 혹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전 단가가 떨어진다던가 인건비가 절감된다던가 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섹터들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될 것이고요. 스마트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 마찬가지죠.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순서로 봤을 때 태양광을 앞쪽으로 꼽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모멘텀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반값 테슬라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것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과 생산비를 줄여나가서 대중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에 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 방향을 짤 때는 이러한 맥락에 부합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다 최근 들어서 꽤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변동의 여지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그 가운데서 타이밍은 또 새로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을 해보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이 시간이면 저희가 꼭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이 19만 건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어찌 보면 실업한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실업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비용, 임금이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에 부합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기준은 30만 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조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절 조정 개수가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더 낮게 보이게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3년도 이 조정이 나오는 게 바로 3월입니다. 3월에 개편이 있게 된다면 제대로 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실업자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겠죠.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실업자가 많다라는 것에서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로 장 출발을 보여줬다가 시간이 갈수록 들려온 소식들에서 부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됐죠. 무려 9,100조 정도 아닌데요. 그 내용에서 뭐 좀 굵직하게 보이는 건 이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자 증세하겠다. 이것은 투자 요인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해석을 했고요. 국방비가 평시로는 최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각국의 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또 지정학적 갈등, 미중 갈등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해석이 됐던 거죠. 물론 이대로 통과될지는 뭐 미지수죠. 하원이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갈등이 예고돼 있다라고 AP통신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내용들은 두 가지 정도였고요. 장 출발할 때는 앞서 고용보고서 대기하는 경계감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네. 그러면서 조금 안도하는 잠잠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의 예산안 이슈와 함께 금융위기 공포가 등장을 했어요. SVB 파이낸셜 자금 조달 계획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충격 우려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빠졌고요. 일단 나스닥의 낙폭은 더 컸죠. 2%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금리 우려가 경기 우려로 옮겨가면서 2년물, 10년물 금리 차는 1%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위기 관련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각 섹터별로 일부 종목 하나 정도씩 선전하는 흐름이었고요. 경기 우려가 있던가 혹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반도체, 금융, 여행, 화학, 산업재 등이 되겠고요. 저 맨 아랫단에 박스를 친 게 바로 화학 산업재 쪽이 될 거고요. 위쪽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쪽, 반도체도 뭐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장 큰 문제였죠. S&P 금융지수가 6% 넘게 빠지면서 3년 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죠.
며칠 전이었죠. 실버게이트가 자발적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 연간 보고서 제출을 연기했고요. 여기에다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죠. SBB 파이낸셜입니다. SBB 파이낸셜이 증권 자산을 매각하겠다.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팔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예금이 소멸하게 되고요.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금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은행의 자본 잠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매각이나 청산 등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오늘 자산 매각의 이슈가 여기에서 위기를 감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큰 은행들은 버티겠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자산 순위 SBB 파이낸셜은 15위입니다. 상당히 튼실한 중견 기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충격이 나왔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 도미노 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은행주들 중심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지요. SBB 파이낸셜은 무려 60% 폭락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방코 산탄데르, 웰스파고, 크레딧 스위스, 바클레이즈, LNG그룹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웬만한 은행권은 전부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요. 최근 한 뉴욕장 3거래 연속해서 은행주들이 유달리 크게 빠졌던 것도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감지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은행주들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별걸 다 연결고리로 엮게 됩니다. 일단 국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전기차도 하락의 명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사실 나왔던 이슈 모두 다 또 긍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요. 테슬라는 중국 내 경쟁 심화 이슈로 또 결함 이슈로 떨어졌고요. GM도 사무직 자발적 이직 제한 이슈가 들려오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를 또 키웠습니다. 그래서 GM과 포드 같이 밀렸고요. CATL의 순이익이 급격히 둔화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2차 전지 밸류체인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장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봤고요. 이제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한편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쪽은 그럼 어느 쪽이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또 상승이 기대되는 쪽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해제만을 남겨둔 상황이죠.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는 1월쯤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가도 백화점을 가도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내 마스크의 완전 해제가 원래 예정은 4월 말, 5월 초쯤에 완벽하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달 중으로요.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가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경과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걸 좀 앞당겨도 되겠더라라는 이야기가 정부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자문위에 검토를 요청했고요. 중대본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빠르면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면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쪽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전망이 또 좋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3년 만에 정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완벽한 봄맞이를 즐길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연초에는 올랐었죠. 연초에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클리오가 4%가량,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등이 6에서 8%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2월 들어서는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재고 소진 쪽에서의 어느 정도 격차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화장품주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1월과 2월과 3월에 이 막대 바들이 있는데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코스맥스도 약간 올랐다 정도. 한국콜마는 오히려 3월 6일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2월 대비해서 주가는 4%가량 빠져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하기도 했죠. 최근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클리오가 그나마 7%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나머지 쪽에서는 하락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한국콜마가 8% 정도, 아모레퍼시픽이 12%,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실내 마스크가 완전 해제가 된다면 정말로 이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화장품주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리오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이제 드디어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공개가 된다고 해서 저도 주말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몰아보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말 이 콘텐츠주 최근에 너무 모멘텀이 없었는데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OTT주 자체에게 훈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전 브리핑에서도 NH투자증권에서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 이 기대감에 어제 2%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상승률이 없었거든요. 특히 작년에 12월 중순쯤에 더글로리 시즌1이 공개되고 나서 주가가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8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더글로리가 공개가 되고 나도 시즌1이 공개됐을 때도 상승이 바로 나오진 않고 약간의 또 조정이 있었다가 그 흥행 여부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움직였다. 그렇다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모멘텀들은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의 판매 수혜, 또 올해 납품 예정작이 많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나 안 가나입니다. 원전주를 제가 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원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었죠. 폴란드의 민간 기업과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제3호기 원전 건설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다,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도 원전주 시세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내년까지 원전주는 또 수주 20조 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전주들 다 같이 힘을 받아갔죠. 일진파워가 8%가량,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등이 올라갔습니다. 원전주가 사실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랠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부터 해서 콘텐츠, 원전까지 오늘 저희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진만쌤께 잠시 후에 질문 폭격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지켜보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컨셉인데요. 이 주연급 조연 혹은 광산 옆에 청바지.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업체들,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지만 이것이 없으면 메인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찾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신재생이나 이런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시스템, 전력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죠. 그런 것처럼 뭔가 메인이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꼽히고 있는 AI를 놓고 그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AI가 어찌됐건 그 어떤 신기술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신기술 개발이 등장을 하면 플랫폼이 채택되고 소비자 서비스 이용 확대가 대중화까지 선순환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오는 게 대기업의 투자이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죠. AI는 지금 그 길을 조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AI가 성장하기 위해서, 대중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까요?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의 모멘텀을 잡는 게 그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AI는 엄청난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기들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도 관심을 둘 겁니다. 거기에다가 AI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두고 그걸 접목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시스템 통합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얘기 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AI는 뭐 데이터가 AI의 80%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AI의 근간은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분야별로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 비중을 봐도 빅데이터 부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최근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요. 뭐 데이터 센터만 놓고 자세히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간략히 보면 통신사나 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 혹은 테크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장비사들 언제나 같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HBM 고성능 반도체, 이 고성능 반도체 등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수율이 잘 쫓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올리는 고민을 아마 후공정단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쪽을 주목하자라는 목소리도 꽤 많았어요. 이런 쪽 종목들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의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시스템 통합 업체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면 SI 업체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맞춤형 솔루션과 네트워크 통합 등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내의 SI 업체다 하면 포스코 산업 내에서 건물과 혹은 공장이 모두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력도 관리하고 조명, 방범, 주차 관제, 뭐 통합 감시, 제어 모든 역할을 해낼 겁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갖고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업체들 점점 이 그룹의 브레인으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AI를 생각해보면 AI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시세가 났던 AI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화된다면 그들이 개발한 것을 적용하는 업체들, 결국에는 기업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시스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그룹사의 브레인들은 어디가 될까요? 포스코는 포스코 ICT 있고요. 신세계는 신세계 INC,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 현대 쪽에서는 현대무벡스, 로봇주로 해서 현대무벡스도 참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삼성은 삼성 SGS 등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일들은 이 정도이고요. 어제장에서는 뭐 시장 대비 비교적 견조했다 정도인데 뭐 주목할 만한 시세가 난 적이 최근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SI 업체로 꼽히는 기업들 내에서 시세 준 곳들 보시면 뭐 KCS 이건 양자 때문에 간 거고요. 오파스넷, IT센, 뭐 더존 비주온 등이 올라갔는데요. 더존 비주온은 야금야금 올라서 3월에만 무려 50%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통합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 좀 타당한지 진만쌤과 같이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지금부터 점검하시죠. 시장에 대한 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시장 뷰를 어찌됐건 계속 조금씩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같이 주셨어요. 뭐 CPI까지 잘 보고 나서 방향 설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변동이 크게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얘기도 나오고 예산안 부담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밤에 자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자국이 든뜨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시퍼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연쇄 도산이죠. 이런 이제 이전에 리먼 사태에 그런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쪽에 최근에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준비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가, 이제 뱅크런 사태가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게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피해가 크겠지만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로 시작이 드디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사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방금 패드워치 보고 왔는데 50pp 확률이 좀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은행들의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다음에 바이든의 증세안,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복합적인 요소들이 하루 만에 다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게 여파가 언제까지 나올지, 즉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언제 잡을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일단은 저는 3월 14일이죠. CPI 발표가 우호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이런 잠깐의 조정을 또 끝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얼마만큼 잘 잡느냐. 최근에 뭐 2차 전지 아니면 폐배터리, 그다음에 AI 못 잡으셔서 배 아프셨던 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오늘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일본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 그다음에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올라갔던 유동성들의 대부분이 중국과 이제 일본 쪽 자금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 혹여나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유동성이 더 급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이 많은 하루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여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초조했잖아요.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가팔라 보였기 때문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때마다 진마쌤이 조금 워워 하면서 계속 조금 보고 갈 것들 보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초 시장에서 힘을 실어줬던 게 뭐 일본의 YCC 팩이나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들 변수도 말씀 주신 대로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달에 있을 CPI나 FMC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지금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미리 약간 이런 기업들 찾아보고 공부해둘 거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실적주들 이제 슬슬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은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는 종목이 많았는데 요 며칠 사이는 실적 잘 나오면 오르는 종목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어제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요. 네. 실적주 좀 보는 거 있으셔요? 실적주 이제 오늘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교체가 될 겁니다.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았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재료 소멸이고요.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함으로써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은 바닥이다 느낌인 거죠. 그죠. 네. 이제 보시면은 어제도 조선도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 봤는데 또 적자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그렇지만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들은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럼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즉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올랐던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단기 호재의 소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컨센을 지금 하회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어제 이제 심텍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달아봤었잖아요. 네. 심텍도 이제 쇼크가 많이 났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하향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은데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로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주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순환매 테마, 즉 시장에 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공격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이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이 되려 안 좋게 나오는데 앞으로 조금 가이던스 측면에서 기대할 여지가 있는 업체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 관련한 내용들도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섹터는 화장품 혹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진만쌤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의 시각을 주신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뭐 오늘도 좀 보수적으로. 네, 정말 이제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고 매번 이제 기대와 실망을 공존하는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화장품주의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다른 이제 대체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즉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아서 주머니에서 돈이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를 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한국 화장품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위들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지금 이제 자기 이제 회사 브랜드. 챙기는 자기 브랜드 챙기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 길을 쓰기 좀 힘든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바닥권이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아까 이제 실적주들 코멘트했던 거에 연장선인데 실적이 나왔는데 까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네. 그러면은 또 우리 1분기 때 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또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 즉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대략 다음 주 정도는 분명히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지금 점유율 하락이 눈에 띄게 좀 보입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이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적고요. 시장에 돈은 있지만 그 돈이 화장품 쪽으로 굳이 갈 만한 그런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살 수 있으면 즉 낙주를 줍는 그런 효과는 좋겠지만 이제 눈에 띄는 반등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대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화장품주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있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자기 외모를 가꾸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다른 비슷한 루트지만 다른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이제 미용 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훨씬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관심주로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특히 파마리서치는 지금 동남아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나 상방은 제한된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외형적으로 더 성장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바닥권의 이삭죽기 정도로만 그 상승 여력에 대한 큰 기대는 갖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몰아주셨네요. 파마리서치 동남아권 얘기하니까 갑자기 동남아 인구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뭔가 사야 되나 막 이런 초조함들이 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화장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자, 더글로리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고편을 정말 잘 만들어서요. 볼수록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잘 만든 드라마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했고 아마 이제 더글로리가 이제 3월 10 오늘 이제 발표가 이제 좀 오픈이 되니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좀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입소문이 더 나야지만 주가는 탄력이 많이 붙습니다. 처음에
오픈이 되는 순간은 사실 기대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뭐 시청률이 정말 높다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이제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고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먼저 이름을 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도 굉장히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최근 또 A 스토리도 보시면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들이 혹여나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가고 AI가 쉬어가고 로봇들이 쉬어가게 되면은 그 수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즉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관심주로는 그냥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냥 원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나가나 뭐 멘트처럼 살펴주셨고요. 다음은 그 섹터 시스템 통합 업체들 보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방향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찌됐건 관련한 IT 투자, 시스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 그룹사에서 그걸 맡고 있는 대표 주자들 필두로 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강조를 드려서 저도 공부를 좀 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분명히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뭐 데이터 센터 투자 이제 관련해서 물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좋은 투자 포인트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 두 가지로 좀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분명히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종속이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 SDS도 그렇고 정말로 시장에 내놓아도 정말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좀 물류 시스템 혹은 이제 SI 기업들의 단점을 보시면은 모기업들에게 종속이 돼서 정말로 약간 영업이익이 극대화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이제 회사에서 저가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대기업과 대기업 SI 기업들의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점은 모기업들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최근에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영업이익률을 가파르게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기업들의 좀 트렌드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의 코멘트와 긍정의 코멘트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대기업과 대기업의 SI 기업들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스몰캡 쪽에서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오릅니다. 뭐 모아데이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제 저는 코스닥 150 이제 시총 30위권 내에 이제 모아 데이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로 시총 자체가 많이 커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이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이버의 어느 정도 향이 많이 묻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이버가 보시면은 정말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SI 기업들 중에서는 단연코 맨 위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향이 있는 기업들은 정말로 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가 탄력성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오늘이라도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무벡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시총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좀 이제 한 5천억 미만의 3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SI 업체 하면 막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에 관심을 뒀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되려 현대무벡스에 관심이 확 쏠리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방향 설정하시면서 그냥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마스픽 열어볼게요.
계속해서 양자, 암호, 양자 역학 이런 뉴스는 체크를 했어요. 시장에서 어찌됐건 신성장 4.0에서 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뉴스에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슈가 지속되기에 조금 부족하죠.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시세를 받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재료의 지속성,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탄력성을 계속 끌어올렸는데, 사실 양자암호라는 거는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고, 사실 저도 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에서 첫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단기적인 요소로 좀 이야기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넷이 매각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이제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에 좀 불을 붙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만약에 시장이 쉬어가거나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 속의 테마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양자암호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넷과 HFR, 드림시큐리티 세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우리넷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당연히 오늘 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우리넷의 추가 상승이 양자암호 섹터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HFR이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어제 또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정관을 좀 변경해서 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HFR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이나 영업이 굉장히 좋은데 5G 섹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탄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HFR을 강조드리려고 이 섹터를 가져와 봤고요. 드림시큐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넷을 터치하기는 어렵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데 후발주자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드림시큐리티가 두 번째 주자로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테마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너무 길게 보시진 마시고요. 오늘과 월요일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HFR, 드림시큐리티, 우리넷 얘기해 주셨습니다. 긴 시계는 아니고요. 조금 짧은 대응으로 관심 가져보자 의견 주셨고요. 진만센과 ASR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최근 종목인데 어찌됐건 시장의 파도를 정말 잘 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시코트레도 저희 어제 얘기 나눠봤었고요. 에코플라스틱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25%. 지금 저희 수익률 40% 넘어가고, 원전주도 괜찮았단 말이죠. 뭘 AS 해야 될까요? 사실 원전주 한번 코멘트 드리면은 시장이 쉬어가니까 이제 당연히 원전주들이 흐름을 봤고요. 이제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시장이 쉬어갈 때 또 의외로 친환경 에너지 쪽들이 시세를 또 많이 받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코스피 종목 중에 유일히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직전 고점을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나, 그래도 시세가 나올 때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구하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입장은 조금 이제 애매하고, 어제 사셨던 분들은 오늘 추가적인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오늘 장초에 사실 시장이 또 엄청나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조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막 시초에 싸라고 덜컥 사시기보다는 한 10시 혹은 이제 오후 정도에서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이슈가 조금 지나가고 나서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대응보단 오늘 조금 지켜보면서 방향 설정과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